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하늘이 이 비극적인 연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았는데요. 충격에 실신하다시피 쓰러진 지은호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남동생 지강호의 표정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누나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며 툴툴대던 철없는 동생이었지만 누나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강호의 헬멧 위로 빗방울이 튀며 그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반면 덩그러니 남겨진 이상철의 집 앞. 이 지역은 여전히 빗속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고급 정장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상철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지역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역은 마치 더러운 것이 닿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 네, 그건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인간의 텅 빈 눈동자였죠. 지역이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첫마디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 아니, 내가 먹고 자고 입었던 그 모든 게 은호 씨 아버지 목숨값이었어요? 내 대학 등록금이,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입었던 이 양복이 다 그 피 묻은 돈이었냐고. 상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합니다. 어머니, 네 할머니가 많이 아팠어.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상철의 변명은 지역에게 더 큰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지역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할머니 살리려고 내 친구 아버지를 죽였군요. 차라리 굶어 죽지 그랬어요. 지역이 빗속으로 사라지고 상철은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맙니다. 이 처절한 부자의 결별은 앞으로 닥칠 파국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병원 응급실입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은호의 엄마, 정순이 여사는 강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가 겨우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은호를 보며 순이는 가슴을 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그 원수의 자식을. 상철이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이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메웠고 깨어난 은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슬픔. 은호의 머릿속에는 짝사랑했던 대학 선배, 지역의 환한 미소와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겹쳐지며 괴물 같은 형상으로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순이와 강호가 말려보지만 은호의 눈빛은 이전에 해맑고 긍정적이던 카페 사장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우리 아빠 억울한 거 내가 풀 거야. 그리고 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 지역, 그 사람도 용서 안 해.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리 아빠 죽인 공범이라면 그 사람도 공범이야. 은호의 흑화,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그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병실을 나섭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그녀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듯했죠. 한편 모든 악의 근원인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요. 이때 박성재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성재는 평소의 유들유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성재가 와인잔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장그랑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멈춥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죄책감이란 게 없어? 30년 전엔 친구 남편을 죽음으로 몰더니 이젠 내 친구 지역이랑 은호 씨 인생까지 망쳐. 당신이 사람이냐고. 성재의 일갈에도 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성재야, 흥분하지 마. 내가 그랬지. 가난은 죄라고. 정순이 남편은 무능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상철 씨. 그 사람은 선택했을 뿐이고 난 기회를 줬을 뿐이야.
이 뻔뻔한 태도의 성재는 치가 떨립니다. 그럼 영란은 당신 친딸이라며 버렸다가 필요하니까 다시 데려와서 공주처럼 키운 척한 거야? 영라가 이 사실을 알고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것 같아. 이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바로 박영라였습니다. 영라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아 집에 돌아와 숨어 있었는데요. 성재와 고성희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영라가 떨리는 몸으로 들어오자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띠게 됩니다. 영라야, 그게 아니라. 영라는 뒷걸음질 칩니다. 엄마, 아니, 고성희 씨. 나한테 엄마 자격 없어. 당신은 날 딸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재혼 가정을 위한 장식품으로 쓴 거야. 영라가 울며 뛰쳐나가고 그런 영라를 잡기 위해 이지환이 따라 나갑니다. 지환은 자신의 아버지 상철의 죄 때문에 영라를 볼 면목이 없지만 보디가드로서 그리고 남몰래 키워온 연정 때문에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죠. 이 집안 역시 콩가루가 되어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꼴이 말이 아니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에 수염은 거뭇거뭇하고 항상 단정하던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눈치를 보며 말을 걸지 못하는 가운데 지혁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일 잘하고 잘생긴 SV팀 대리 이지혁.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성실한 삶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지역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절친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서먹하다 못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지혁아, 사직서. 너 미쳤어. 내가 왜 그만둬. 잘못은 우리 아버지들이 했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성재의 위로에도 지혁은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성재야, 넌 금수저라 모를 수도 있겠다. 나는 내 아버지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큰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했고. 근데 내 밥그릇, 내 옷, 내 등록금 다 은호 씨네 아버지가 피토하며 남긴 돈이었어.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고 어떻게 은호 씨 얼굴을 봐. 지혁은 짐을 챙겨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성재야, 너 은호 씨 좋아하잖아. 차라리 잘 됐다. 나 같은 놈 말고 너처럼 죄 없는 놈이 옆에 있어 줘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지 마라. 나도 용서 안 할 거니까. 친구에게 짝사랑하는 여자를 부탁하며 떠나는 지역의 뒷모습. 그 쓸쓸한 등 뒤로 성재는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삼킵니다. 이 우정조차 아버지들의 죄악으로 인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면은 한적한 공원 벤치로 이동합니다. 박영란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고 이지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서 있습니다. 영라가 고개를 들어 지환을 봅니다. 오빠네 아버지, 정말 나빴어. 우리 엄마랑 짜고. 나를. 지환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말합니다. 미안하다. 영라야,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 지환은 아버지 상처를 대신해 사과합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듬직한 피지컬을 가진 지환이지만 지금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영라는 그런 지환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 그리고 그 범죄에 가담한 지환의 아버지, 둘 다 원망스러워야 정상인데 영라는 지환에게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오빠도 피해자잖아. 오빠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처럼 지금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거잖아. 영라의 말에 지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영라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어른들이 망쳐놓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로맨스는 앞으로 지혁은호 커플과는 또 다른 가해자 아들과 피해자, 딸의 애절한 서사로 발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드디어 은호는 아버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고성희와 이상철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결연한 표정의 은호. 그런데 경찰서 정문에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이상철과 마주치게 됩니다. 상철의 옆에는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를 자수시키기 위해 직접 경찰서로 모시고 온 것이었죠. 운명의 장난처럼 마주친 세 사람. 상철은 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하지만 은호는 싸늘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은호의 독설에 상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호의 시선이 지혁에게 머뭅니다. 지혁은 수척해진 얼굴로 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야. 지혁이 다가가려 하자 은호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오지 마요. 내 이름 부르지도 마요. 은호야, 미안해요. 내가 다 갚을게요. 평생 속죄하면서. 속죄? 당신이 뭘로? 당신이 누린 33년, 그거 다 토해낼 수 있어. 우리 아빠 살려낼 수 있어. 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지혁이 은호에게 선물했던 지혁을 짝사랑하며 간직했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은호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 사이야. 당신이랑 나 절대 이어질 수 없어.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였고 당신은 그 대가로 호의호식했으니까. 당신은 존재 자체가 나한텐 고통이야. 은호의 말은 지혁의 심장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꾹 참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혁은 깨진 펜던트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잔인할 정도로 화창한 날,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그들의 날들은 가장 비참한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은호.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한 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박성재였습니다. 성재 씨, 저예요. 지은호. 아, 은호 씨, 괜찮아요?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성재 씨네 회사, 박진석 회장님과 고성희 씨가 가진 그 회사 무너뜨리는 거 도와줘요. 성재 씨가 가진 지분, 저한테 힘이 되어 주세요. 이게 무슨 반전입니까? 은호가 복수를 위해 자신을 짝사랑하는 성재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대답합니다. 네, 은호 씨가 원한다면 제가 칼이 되어 드릴게요. 통화를 끄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며 한편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는 지역의 쓸쓸한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으리으리한 박진석 회장의 저택, 그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잠든 새벽, 박성재는 술에 취해 들어와 우연히 아버지 박진석의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날따라 금고 틈으로 삐져나온 낡은 녹음기 하나가 성재의 시선을 잡아 끌었는데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누른 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자신의 새어머니인 고성희와 절친, 이 지역의 아버지인 이상철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 눈 딱 감으세요. 이 돈이면 당신 어머니 병원비 대고도 남아요. 대신 그 장부는 당신이 훔친 걸로 처리하고 정순이네 남편이 횡령한 걸로 증언만 해주면 돼요. 라고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그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순이 남편은 제 친구라고요. 라고 젊은 시절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선택해요. 당신 어머니 살릴 건지 친구 의리 지키다 다 같이 굶어 죽을 건지. 탁 하고 끊긴 녹음기 소리와 함께 성재는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신의 계모인 고성희가 과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횡령을 저질렀고 그것을 덮어씌울 희생양으로 지은호의 아버지를 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지혁이가 알면 안 돼. 은호 씨가 알면 우린 다 죽어.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이상철의 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 상철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년 퇴직하시고 적적하시죠? 제가 주말에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듬직한 장남 지혁의 말에 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너 장가나 빨리 가라. 그게 효도지. 옆에서 아침을 차리던 어머니 김다정 여사도 거듭니다. 그래. 너 은호라는 아가씨랑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걔 참 싹싹하고 좋던데. 지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혁은 짐짓 무뚝뚝하게 대꾸합니다. 아직 아니라니까요. 그냥 후배예요. 하지만 지혁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짝사랑만 하던 은호에게 지혁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편 카페 아지트에서는 지은호가 엄마 정순이와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 없이 고생해서 키운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그 지혁이라는 선배랑 분위기 좋다며.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아빠 그렇게 억울하게 가고 우리 참 힘들었잖아. 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씩씩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이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평소라면 장난스럽게 은호 씨 하고 들어왔을 성재지만 오늘따라 얼굴이 흙빛입니다. 성재는 은호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커피만 들이켜는데요. 성재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의 원수가 바로 자신의 새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니. 이 끔찍한 먹이사슬 속에서 성재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드라마는 첫 번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재는 결단을 내린 듯 이상철을 찾아갑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상철의 앞에 나타난 성재. 상철은 아들 친구인 성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구, 우리 성재 왔구나. 지혁이는 회사에 있을 텐데.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성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상철 앞에 놓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저씨, 이거 기억나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30년 전 그날의 거래. 상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네가 이걸 어떻게... 상철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성재는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말이세요? 아저씨가 은호 씨 아버지. 그러니까 정순이 아주머니 남편분 횡령범으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든 거. 그거 진짜 아저씨가 한 짓이냐고요. 상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많이 아팠어. 돈이 필요했어. 미안하다.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비밀이 완전히 밝혀집니다. 정직의 아이콘이었던 이상철이 사실은 친구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다는 사실. 하지만 성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지혁이는요? 지혁이 그동안 아저씨 존경하며 살았어요. 아저씨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비혼주에 고집하면서도 가족 챙기며 살았다고요. 지혁이가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재의 절규에 상철은 오열합니다. 친구 아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들킨 수치심보다 아들, 지혁이 알게 될까봐 더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비겁함이 뼈아프게 그려집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이지혁과 지은호가 함께 들어옵니다. 지혁이 근처 외근을 나왔다가 은호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온 것이죠. 아버지, 저 왔어요. 성재 너도 여기 있었냐? 해맑게 들어오는 지혁과 은호.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 울고 있는 친구. 지혁은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성재 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성재는 황급히 녹음기를 감추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상철은 지역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고성이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담긴 녹음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성재를 미행해 온 것이죠. 고성이는 아주 우아한 차림으로 들어와 독서를 날립니다. 어머, 여기서 동창회라도 하니? 이상철 씨,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구질구질하시네요. 고성이의 등장으로 두 번째 비밀이 터집니다. 지역과 은호는 고성이가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데 은호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고성이는 은호를 훑어보며 비웃습니다. 내가 정순이 딸이니? 많이 컸네. 내 아빠는 감옥 가기 싫어서 혼자 도망쳤는데 딸은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구나. 은호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우리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러자 고성이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누명. 증인이 여기 있는데 무슨 누명. 여기 있는 이상철 씨가 다 증언했어. 내 아빠가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하러 다녔다고. 안 그래요, 이상철 씨. 지역의 눈이 커집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은호 씨 아버님을 아세요? 증언이라니요? 상철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곧 긍정. 지역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이자 가장 잔혹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이지환이 들어옵니다. 지환은 현재 박영라의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죠. 지환이 소란을 듣고 들어오자 고성이가 흠칫 놀랍니다. 그런데 지환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박영라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그리고 이 아저씨는 누구야? 왜 아까부터 내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어? 알고 보니 상철의 품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 그것은 과거 상철이 죄책감에 몰래 후원했던 보육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지강호와 또 다른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은호가 그 사진을 주워듭니다. 이거 내 동생 강호 어릴 때 사진인데 옆에 있는 이 여자애는 누구지?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실 고성이는 과거 정순이의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친딸 쫓아버렸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딸이 바로 보육원에서 지강호와 함께 자라다가 나중에 부잣집으로 입양된 줄 알았던, 하지만 사실은 고성이가 다시 찾아와 자신의 우아한 이미지를 위해 철저히 만들어진 딸로 키운 박영라였던 것입니다. 즉, 박영라는 고성이의 친딸이지만 박진석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 혹은 과거에 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철이 입을 엽니다. 사모님, 영라 아가씨, 사모님이 20년 전에 보육원에 버렸던 그 아이 맞잖습니까? 제가 그때 그 아이 분유값이라도 대주려고 몰래 찾아갔었습니다.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보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역은 비틀거리며 상철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은호 씨한테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상철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은호는 뒷걸음질 치며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사랑에서 증오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역 선배네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역이 잡으려 하지만 성재가 지역의 앞을 막아섭니다. 가지 마. 넌 자격 없어. 내가 누린 그 평범한 행복, 은호 씨네 아버지 목숨값이야. 성재의 이 한마디가 지역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비 내리는 거리, 은호는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달리고 지역은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고성이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상처를 내려다보며 입 조심했어야지. 이제 당신 아들들 인생도 끝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지강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 쓰러진 누나 은호를 발견합니다.